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4차 추경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오늘 이 추경안이 통과돼야만 추석 전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7만 명이 모두 3조 8천억 원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여야가 핵심 쟁점인 통신비 2만 원 지급과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인데요. 어제 예결특위 심사가 밤늦게까지 이어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추경안 과연 무사히 통과될 수 있을지 국회 예결특위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이죠? 18년 만에 국회 돌아오신 거 아닙니까? 네네. 네, 자, 뭐 많이 질문 받으셨겠지만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열심히 해야죠. 저는 이번에는 가치가 있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정치를 오래 쉬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정치요. 네. 네, 제가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라는 연구단체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데, 네. 뭐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거 이런 게 정치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정치를 쉬면서 이제 하게 됐고 붙이게 됐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 가치를 가지고 대안을 만드는 그런 정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이제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시겠다. 그리고 가치의 정치를 펼치시겠다 하시는데 뭐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하나라도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네, 최근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예, 가장 최근에 제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온 국민 평생 장학금 도입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 평생 장학금 제도요? 네, 온 국민 평생 장학금이라는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초고령화 시대로 되면서 사실은 재취업이 뭐 일상화되기도 하고 또 나이가 된 이후의 삶이 다 굉장히 소중하게 되죠. 그래서 일종의 기본 학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최근에 이제 우리도 평생학습 사회를 지향하긴 하지만 그 현실적인 지원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싱가포르 같은 데서 최근에 도입을 시도하고 있기도 한데요. 평생 학습 계좌 이것을 한국식으로 더 확대 발전시키자 하는 논의를 최근에 제기해서 기초단체들 중에도 이제 동의하고 참여하는 것들이 생기고 교육부도 상당히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해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이른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데 핵심 정책 수단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제가 이건 몇 년 전부터 당의 민주연구원장을 할 때부터 생각하고 다듬어온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좀 가시화가 본격적으로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천천히 말씀드릴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현안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4차 추경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뭐 처리 시도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제 예결특위 소위심사에서 이견차 좁히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결특위에서 이제 마무리는 못하고 이제 어제 넘긴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견됐던 진통이기도 하죠. 큰 틀에서 보면 근데 4차 추경을 해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가 다 되어 있고 이거를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바로 시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여야 간에 오늘 하기로 합의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것은 그 전체 중에 뭐 작다면 작은 포션일 수 있는 지금 2만 원 통신비 부분에 해당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자신의 이제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가급적 본인들의 대안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설득을 하고 또 주장을 하고 그것을 반영시키려고 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예산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여야 간에 있을 수 있는 많이 있어 왔던 또 있을 수 있고 예견할 수 있는 그러한 진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고집하는 일 없어야 뭐 예산안 추경 예산안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건 정치라는 게 또 국회에서 예산이라는 게 누가 고집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당도 고집을 부릴 일은 아니고 야당도 고집을 부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2만 원 통신비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편이냐 선별이냐 논의가 있었지만 보편적으로 다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비교적 쉽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번에는 재원의 한계도 있고 해서 타겟을 딱 정해서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가급적 더 피해를 입은 대상에 대한 타겟을 정해서 하기로 한 것인데, 이만원 통신비 같은 경우는 행위에 대한 타겟을 정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가급적 최대한도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행위가 뭐냐라는 것을 보면서 비대면이 늘어나니까 통신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 것이 아니냐라는 이 발상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그것 말고 접종이라는 행위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전체 백신을 주자 이렇게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취지는 뭐 당연히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도 여당에서도 검토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미 대부분 무료 백신 접종량이 확보가 되어 있고 남은 부분이 1,000만 정도 되는데 그걸 회수하기도 무리고, 그거를 무료로 준다고 해서 기다리기에는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여서 그 설득력은 이미 좀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했던 그 대안에 대한 설득력. 그러니까 야당 자체도 다시 법인 택시 쪽으로 간 것이어서 이런 이제 합리성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대안들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고 여당에게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야당에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뭐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하나의 대안을 갖고 고집을 부리면 다 안 되는 거고요. 적어도 그 영역에 관해서는. 그래서 오늘로 합의되었던 이 시기를 지키는 선에서 서로 절충을 하면 되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요. 어제 문 대통령이 이제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에서 이제 보낸 메시지가 화제입니다. 그 임기 내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인데요. 그 공수처에 조속한 출범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님도 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해 오신 분 아닙니까? 공수처나 권력기관 개혁은 사실은 뭐 대통령이나 또 저희 같은 국회의원의 강력한 의지가 아니라 국민들이 강력한 지지를 표현해서 저희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지난해에도 공수처법을 갖고 이것이 정치권 자체에서는 지지부진해질 수 있는 것이 국민의힘으로 사실은 뒤집혀져서 여기까지 왔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지금 야당도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이름조차 국민의힘으로 바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를 통과시키는 것은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다양하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끌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뭐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얼른 이제 출범을 해야 되는 건데 야당 쪽에서는 뭐 여전히 사실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렇게 아직까지는 어떤 변화된 그 태도를 보이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라고까지 이름을 바꿔서 좀 변화해보겠다, 그렇게 인정받아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야당이 진정성을 여러 가지 면에서 보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종인 대표께서 광주에 가서 사과를 했는데 당 전체가 입법으로 그것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광주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청산을 하자라고 했던 입법을 계속 방해해왔던 것을 입법으로 이제는 할 것인지 당이 진정성을 보여야 되고, 정책 대결 정치를 하자고 했으면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이번 재난지원금도 시기가 중요하니 날짜를 정해서 토론을 하되 적시에 지원해서 추석 전에 받게 하자라고 했으면 그야말로 그걸 고집 안 부리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가령 여당에 소속되어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도덕성 문제를 지적한다,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다면 야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더 크다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다 진정성이라는 차원에서 저는 입증해야, 그래야 이번에 개명 효과에 값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처음에 제기하신 문제도 결국은 야당이, 물론 여당은 여당대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야당이 그에 값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 국가수사본부 설치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동안 많이 논의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요. 네. 이번에 이제 검경개혁에서 검찰개혁, 또 경찰개혁, 뭐 자치경찰제 등등은 상당히 오래 논의가 되어 온 것이죠. 근데 저도 이번에 경찰 문제 같은 경우를 다루는 상임위인 행안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좀 봤습니다만은 사실은 저희가 해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게 100점짜리 대안이라는 것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방향은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된 방향으로 이제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의 그 입장 장면 화제가 됐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함께 나란히 둘이서 이제 등장하면서 마치 추 장관에게 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 이런 뭐 얘기도 야권을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자, 추 장관한테 지금 뭐 힘을 실어주고 말고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정치를 떠나서 인간적으로만 보면은 이 한 부모로서 본다면은 이 참 위로가 필요한 정도의 형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추 장관 그러니까 그 입장한 그것을 가지고 뭐 힘을 실어했다만 뭐 이런 거는 조금 과도한 정치적 해석인 것 같고요. 네. 추 장관 문제는 이미 그 본질은 어느 정도 정리 국면으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이 군대를 가야 되는데 뭐 백을 쳐서 빠진 것도 아니고 또 수술을 안 해놓고 수술했다고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 휴가를 간 것도 아니고 또 휴가를 연장해야 된다는 거를 아예 얘기를 안 해서 허락을 안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이미 가닥이 정리되고 단적으로 하나의 반증이 최근에 어떤 방송인가 종편에서 그 경장회의에서 뭐 결정한 것을 뒤집었다라는 보도를 마치 특종처럼 했다가 지금 뭐 거의 군대 갔다 온 온 국민의 비웃음을 받고 있는 상황처럼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이 문제를 갖고 프레임으로 몰려고 하다가 야 저게 참 무리구나. 이게 어제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앞으로는 보좌관회의 결정을 통해서 국회 입법을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농을 할 정도의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미 그 병장회의 보도를 통해서 추 장관 문제를 과도한 정치 프레임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는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본질적이지 않은 그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논하는 것도 좀 맞지가 않고 그런 국면에서 이미 검찰개혁 또는 권력기관 개혁의 문제가 이것이 원칙적으로 국민들이 그 원칙에 동의하지 않은 국면이라고 한다면 어제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어떤 어젠다 이러는 것을 대통령과 청와대가 던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뭐 추 장관에게 힘을 실는다 만다 하는 것은 너무 좀 지역적인 문제에 매달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본질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규명이 다 됐다. 예, 그런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검찰 수사는 아직까지는 이게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니, 검찰 수사는 뭐 본인도 응하겠다고 했으니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이미 일정한 판단력이 생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앞으로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핵심적인 사안, 군대를 갈 걸 빠졌나? 아니면 휴가를 뭐 안 갈 걸 뭐 거짓말을 했나? 아니면 휴가 가는 과정에서 연장 과정에서 동의를 안 구했나? 허락을 안 받았나? 하는 문제의 세 가지 핵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빼놓고 야당이 이것저것 공세를 하다가 무슨 뭐 나중에 딸 문제까지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했지만 결국 우리가 풀어야 될 핵심 본질 문제는 그 세 가지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고 그 답은 어느 정도 구해졌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검찰 조사 뭐 당연히 진행되면 진행되는 대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검찰에서 지금 이미 여러 가지 뭐 고발 사건들 가운데 검찰총장 본인이 관련된 문제부터 포함해서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등등 많은 문제들이 왜 이렇게 빨리빨리 처리 안 되냐라는 국민의 비판이 있는 가운데서도 어쨌든 검찰로 갔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빨리 하면 된다고 보고 또 추 장관이나 그 가족들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면 된다고 보고 제 판단으로는 지금까지 저도 모릅니다. 더 앞으로 숨어있는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이미 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가닥이 잡혔구나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또 심지어 그 설화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추미애 장관 사실 어제 마이크 이제 꺼진 줄 아시고 그 국회 이제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뭐 하신 발언 때문에 사실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네. 일이 없었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뭐 네. 설화라기보다는 마이크 환데 왜 네, 네. 본인이 뭐 네. 남들이 들을 줄 모르고 네. 본인이 야 이거 전혀 택도 아닌 얘기를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심정을 사적 대화에서 표현하는 것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네. 마이크 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본인이 바로 사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문제는 무슨 그것을 뭐 아니 우리 국민들이 사석에서는 대통령도 욕하는데 예. 그걸 가지고 뭐 모르고 마이크 켜진 데서 저 사람 참 생사람 잡네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것까지를 또 뭐 대단하게 더 이상 키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본인이 예. 사과를 했기 때문에. 네네. 자, 끝으로 짧게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이스타항공 대량 실직 사태 관련해서 이상직 의원 좀 징계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아주 뭐 세부적인 디테일은 잘 모르는데요. 예. 창업주로서의 뭐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요. 네. 당이 최근에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 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징계를 했지 않습니까? 제명이라는. 네. 아마 그런 당의 기류에 따라서 또 그런 기조에 따라서 판단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본인도 그에 따라서 본인의 처신이라든가 앞으로 거취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시간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뭐 또 그러면 뭐 야권 내부 뭐 각성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는 어떻게 들으십니까? 야권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예. 예. 야권은 각성을 하는 것은 뭐 여야를 떠나서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생각하는 일반 정치 기준이 있잖아요. 제가 18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번에 사실은 박덕흠 의원 이 건을 보고서 저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한 3, 40년 전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이런 거 있잖아요. 장사하려고 국회의원 하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사실은 몇십 년 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업에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는 진짜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전근대적 행위가 된 시기가 전 된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걸 떠나서 일단 그런 해당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간사까지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 충돌인데 그걸 본인이 또 당이 그렇게까지 용인해 왔다는 것이 참 놀랍기 때문에 이걸 뭘 굳이 각성을 해라 마라 얘기를 하는 게 좀 무섭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정당이라면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며칠 전에 다 조치가 이루어졌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